신장 위구르를 둘러싼 중국의 만행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끔찍한 일들은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들의 분노를 산 것인데요. 위구르인들이 믿는 이슬람교로의 중국이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의 군사동맹, 이슬람 군사동맹이 신성모독을 시도한 중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주요 국가들 역시 여기에 동참하며 신을 건드린 중국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사태로 발전하는 신장 위구르 사태. 중국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차원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는 끔찍한 일에 많은 국가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사무소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위구르인들에 향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가들의 공분을 사며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재 중국이 운영 중인 수용소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낱이 그 실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재취업과 교육을 도와주는 명목하에 세워진 이 수용소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대한 실험시설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위구르인들의 사상과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위구르인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철저한 통제와 체벌 약물과 미디어를 통한 세뇌가 진행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한 인물이자 외부의 수용소의 진실을 처음 알린 굴지라는 수용소에서 탈출하던 때를 기억하며 중국 감시원들이 총을 들고 자신을 추격하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 수용소에 들어간 곳은 사소한 객이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살던 그녀는 갑자기 중국 공안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센터에서 그녀는 먹는 것부터 씹는 것, 심지어 말하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의 절대 규율과 행동을 이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훈육 강사들은 절대로 위구르인들 탈출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교육받으며 이들이 탈출하는 것은 당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구르 언어를 말살하는 것이 목적인 수용소답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이고 위구르어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영상감시를 구축하는 것도 강사의 업무 중 하나였죠. 화장실에서부터 탈의실에 이르기까지 다소 민감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 공간에서도 중국 정부는 감시망을 펼쳤습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CCTV 안에서 불제라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책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가짓수가 정해져 있을 뿐더러 만약 다른 행동을 하려면 강사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교화실이라는 공간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죠. 물질하는 그곳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이들을 많이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위구르인들에 대한 정신개조와 강박적인 교정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특별히 신경 쓴 곳이 바로 종교였다고 합니다. 위구르인들의 상당수는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로 이들은 국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유지한 이들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이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교정시설에서 이들의 신념을 파괴하고 이슬람 신앙을 공격하는 정신교육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지자 마호메트와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경전이 호란에 대해 가짜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이를 버릴 것을 종용하는 일이 이어졌다고 하죠. 유엔 보고서와 BBC 등 유명 방송에서 공개된 위구르 인계조 작업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신성한 인물로 추앙받는 마호메트를 모욕하는 발언이나 코란 자체를 부정하는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슬람 세계는 분연히 중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이슬람 단체가 신장 위구르족들을 향해 중국 정부가 세뇌 작업을 벌인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믿는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인도네시아 이슬람 대학의 무함마드 줄피카르 나흐마트 교수는 이 보고서가 인도네시아, 중국 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장은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의존도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참고 교육을 이어갈 수 있어도 이슬람 전체를 부정하고 모욕한 중국에 대해 이슬람인들이 가진 반감 자체를 없앨 수 없어 결국 정부에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죠. 이슬람협력기구 역시 이번 보고서와 중국의 행동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슬람교인들에게 정중한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슬람을 믿는 총 75개국 국가가 참여한 이슬람협력기구는 이슬람 관련 기구로는 최대 회원국과 최대 인원을 자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본부가 속해 있는 이 단체는 이슬람에 반하거나 이를 위협하는 문제가 나타날 경우 개입하는 단체인데요. 이들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이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이들입니다. 최근 인도 집권당 고위 관리들에 잇따른 이슬람 모욕 발언을 내뱉자 이슬람협력기구는 인도 관리들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죠. 인도국민당 소속 6세 아롬 한 대변인은 TV 토론에서 무함마드가 6살짜리 여자아이를 아내로 맞은 것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인도인들과 중동 국가들은 맹렬히 비판을 가했죠. SNS상에서 이들에 대한 성토가 일어나고 인도 주민들 사이에서 누푸르 샤르마 대변인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 심지어 시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슬람인들이 일제히 탄압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육샤르마는 대변인 자리를 사퇴하면서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슬람명령기구는 이 모든 일에 있어 탄압을 주도한 세력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조직입니다. 협력기구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강경 세력 중 하나인 이슬람군사동맹 역시 이번 중국의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제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최로 만들어진 이슬람 군사동맹은 41개 이슬람 국가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대테러 연합군입니다. 이 조직은 이슬람 세계에 만연한 테러 조직을 제압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불법 단체를 차단하기 위해 조성된 연합군인데요. 테러 후에도 이슬람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무장 세력입니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외무, 하일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넘어가겠으나 이슬람의 중요 인물이 마호메트를 무시하는 처사는 참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슬람 군사동맹은 중국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고 하죠. 최근 알자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이슬람 군사동맹의 사령관 나인 샤리프 장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 군사동맹이 중국을 향한 진군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실질적인 수장이자 군사 동맹을 이끌고 있는 사우디는 이번 행위에 대해 중국의 실질적인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서방 세계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이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섰을 때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약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죠.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원유 문제에 있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위주의 일방적인 외교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시진핑 정권을 은근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가디언지는 시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밤 미국 전선을 확대하고 동맹국으로 사우디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이 있을 것이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전례 없는 환영 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해 기념할 만한 일이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이슬람 차별 발언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호의를 거둬들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왕실에서는 중국에 제대로 된 사과가 없을 경우 시진핑 주석 방문에 거절한다는 의사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히며 철저히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당황한 중국 정부는 이슬람 군사동맹이 군사를 일으켜 위구르 지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소식과 사우디의 냉랭한 반응에 황급히 외교 특사를 파견일을 달리로 했다고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사우디와 쿠웨이트, 주요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돌고 있는 인권 탄압 보고서는 거짓으로 점철된 소설이며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이를 비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중국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터키와 이집트 등 주요 이슬람권 국가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슬람 군사동맹의 이름으로 중국 처단에 나설 것을 밝혔다고 하죠. 다른 이슬람 국가들 역시 힘을 모으는 한편, 현재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 과연 10억 명 이상의 이슬람 신자들이 자극한 중국과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중국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중동 국가들의 분노를 산 중국. 과연 중국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수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